장사꾼들의 밥그릇 싸움에 M1 고객들만 인질이 되어 꼭지가 돌 지경이다. 이란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즈음이면 지구촌 전체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을 것이다. 페트로든 달러든 전쟁 만능주의의 끝은 결국 다 같이 잿더미가 되는 거잖아? 석유와 바다는 누구의 편인가? 그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타고 흐르는 푸른 혈관이자 검은 피다. 모든 지구인의 생명줄이어야 할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비명도 없이 막혀버린다. 호르무즈해가 봉쇄되고 대륙을 잇던 파이프라인이 맥없이 끊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거대한 흐름을 손가락 하나로 열고 닫는 보이지 않는 꼭지라도 존재하는 것인가? 석유는 가진 자의 편일까? 사우디를 보라. 그들은 석유를 팔아 달러를 샀고 미국의 성벽 안으로 들어갔다. 그 선택의 대가는 풍요였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품고도 반미라는 가시밭길을 택했다. 그 결과는 굶주린 아이들의 눈망울이다. 이란 역시 미국을 거부한 죄로 팔지 못한 기름더미 위에 앉아 서서히 고사당하고 있다. 1953년의 이란과 2002년의 베네수엘라는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다. 석유 국유화라는 금기를 건드린 대가는 언제나 전복이라는 피바람으로 돌아왔다. 지구 반대편 수십 년의 시차를 둔 두 사건의 배후에는 동일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진짜 주인은 기름을 파는 자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를 지배하는 자였다. 이름하여 페트로달러. 세계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꼭지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석유가 솟구칠 때 그 결제는 반드시 달러여야만 했다. 이 견고한 약속을 건드리는 자들에겐 예외 없는 응징이 따랐다. 이라크가, 리비아가, 그리고 이란이 그 꼭지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보았다. 꼭지의 질서를 무시하는 순간 시스템은 그들의 목줄을 잠가버린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천재적 설계에도 균열은 시작되었다. 억눌렸던 분노가 페트로이안과 페트로루블이라는 변종 꼭지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이란은 봉쇄된 바다 너머로 비트코인을 받겠다며 선언한다. 중앙 통제 없는 코인의 흐름,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꼭지인가? 독점의 공식은 이미 만천에 공개되었다. 누구든 패권만 쥔다면 제2 꼭지를 설계할 수 있는 아수라장이 열린 것이다. 이란은 왜 그토록 완강하게 미국을 거부하는가? 그들의 눈에 투영된 서구는 자유의 전령이 아닌 영혼을 파먹는 악귀였다. 멀쩡한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뒤엎고 꼭두각시 왕조를 세워 기름을 강탈해간 역사. 그 굴욕의 토양 위에서 복수의 화신인 혁명수비대가 자라났다. 이란을 괴물이라 손가락질하기 전 그 괴물을 잉태시킨 자의 손을 보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척박한 땅의 시민들은 여전히 금지된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 경계의 눈초리는 이란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구의 무절제한 방탕함이 죄악과 망조를 낳는다는 우려는 인류 공통의 본능이다. 서구는 인권을 잣대로 이란을 심판하려 들지만 이란은 트럼프 주변의 추잡한 권력, 카르텔을 조롱하며 그들의 도덕적 파산을 지적한다. 그 거친 폭로 앞에 서구는 침묵할 뿐이다. 자유와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전쟁터에서 악귀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인권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트럼프에 의해 찢겨나갔을 때 우리에겐 날것의 욕망만 남았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강대국의 줄 뒤에 서는 이분법은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이다. 진정한 선택이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허용하지 않는 결단이다. 핵협상 테이블에서 서로를 가해자라 부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저들을 보라. 미국이든 이란이든 석유와 바다라는 인류의 생명줄을 인질로 잡는 자들에겐 동조할 수 없다. 트럼프가 한국의 참전을 압박할 때 세상은 묻는다. 왜 동맹의 부름에 머뭇거리느냐고. 여전히 많은 이는 말한다. 좋든 싫든 결국 미국 편에 서야 살아남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 질문은 틀렸다. 우리는 줄을 서기 위해 존재하는 체스판에 말이 아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부패한 경찰의 욕망을 직시해야 한다. 그들이 정의의 배지를 앞세워 타국의 비극을 자신의 이익으로 치환할 때 우리가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인지 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의 편인가를 묻기 전에 생명이 고루 흐르는 순리를 방해하는 모든 꼭지를 거부하기로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혼돈의 국제 정세 속에서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북핵 위험 속에 사는 나라이고 미국이 없이는 정말 곤란한 처지라도 이쯤 되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비겁하게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약점의 논리가 거대한 조폭을 키운다는 게 거듭 확인된 것이다. 경찰의 배지는 녹슬어 부패했고 그를 향해 칼을 든 자의 눈은 광기로 가득하다. 어느 쪽을 응원해도 결국 피를 흘리는 건 이름 없는 시민들 뿐이다. 비겁한 침묵과 맹목적인 지지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악의 크기를 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저 누구의 방해도 없이 평화롭게 흐르는 물줄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의 심장을 가만히 느껴보라. 주먹만한 근육 덩어리가
온몸에 피를 돌리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다. 그것이 생명의 순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심장이라는 꼭지는 탐욕을 위해 열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제 소명을 다할 뿐이다. 지금 지구의 꼭지를 쥔 자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있다. 그들이 꼭지를 장난감처럼 돌릴 때 인류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야말로 다들 꼭지가 돌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물은 거대한 돌부리를 만나도 그것과 싸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저 유연하게 돌아갈 뿐이다. 그 돌아가는 걸음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바다라는 목적지에 닿게 된다. 그 어느 쪽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제3의 길을 설계해야 한다. 선택이란 단순히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선을 긋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석유와 바다는 결코 말이 없다. 그것은 누구의 편도 아니며 동시에 모두의 것이다. 그저 흐를 뿐이다. 우리가 그 흐름을 증오의 무기로 쓸지 생명의 온기로 쓸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